55페이지에 근로자 건강진단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보건 파트에 들어갈 건데 건강진단에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가 대체적으로 뭘로 나누었냐면 어떤 걸로 했냐면 이게 언제 했는지 이 진단을 건강진단을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 그게 가장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럼 우선 첫 번째 1번에 있는 일반 건강진단이라고 했죠. 자, 일반 건강진단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냥 어떤 일에 종사하면 누구나가 하는 거야. 근데 언제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언제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할 거냐면요. 1년에 한 번 할 거야. 1년에 한 번. 근데 1년에 한 번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무직에 종사해. 그럼 사무직에 종사하면 사무직이 아닌 사람은 1년에 한 번인데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는 2년에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하는지 물어본다 그랬죠. 왜 하는지. 그럼 일반적인 건강진단은 왜 합니까? 내가 직장에 근무하는데 직장 검진을 받고 이번에 유방에 혹이 있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직장 검진을 하고 나서 자궁경부암이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어. 그럼 이건 여러분 내가 그냥 일반적인 질병들 있죠. 직업병이 아닌 그냥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 그런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일반 건강진단을 근로자에게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한다? 1년에 한 번 한다. 그리고 사무직이면 2년에 한 번이다.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뭐가 있을까? 폐암, 갑상선, 뭐 어디에 혹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일반 건강 진단입니다. 반면 이번에가 더 사실은 중요하겠죠.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한 파트의 일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금방 말했다시피 특수한 파트 하면은 첫 번째 줄에 유해한 사업장. 유해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는 건강진단은 뭐라고 한다? 특수 건강진단이에요. 아까 일반 건강진단은 유해한 사업장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직장이고 유해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납을 다룬다든지 수은을 다룬다든지 카드뮴을 다룬다든지 이런 거 하면 직업병 생기잖아요. 그런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하는 건강진단이 뭐냐? 특수 건강 진단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하는데 묻는다면 일반 건강진단은 내가 근무하면서 직장 검진에서 받아서 유방에 혹이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다? 그거라면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한 사업장에 근무하니까 어떤 걸 발견하기 위한 거다? 직업병이요. 그래서 직업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려고 하는 게 특수 건강진단이에요. 자, 여러분 5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있는 배치 전 건강진단은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배치 전 건강진단은 언제 하는 걸까?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맞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 우리 뭐로 생각하면 된다? 병원에 취업하시면 직장에 근무하시게 되면 채용 건강 검진 받잖아. 채용 검진.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중에서 종사자에 대해서 배치 예정인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가 해서 이 사람 채용함에 있어서 유해한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 업무에 여기 시켜도 될까? 건강 상태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보고 배치를 시킬까 말까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시킨 거냐면 사업주가 시켰어요. 그래서 배치 전 건강진단은 키워드가 들어갈 건데 배치 예정 업무의 종사자에게 평가한다. 배치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반면 4번의 수시 건강진단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 특수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야. 아까 특수 건강진단은 누가 받는댔어요? 유해한 사업자. 그래서 거기서 받았는데 아무래도 빈혈이 좀 심하고 빈혈이 심하다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려야 된다? 어떤 거? 납중독. 빈혈하면 납중독이 떠올라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요통, 근육통, 골통, 막 뼈도 아프고 막 그렇대. 그럼 혹시 이 사람
이 사람 카드뮴 이탈병 아닌가?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 빨리 사업주가 한번 해봐라.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게 바로 뭐다? 수시 건강 진단이에요. 그럼 수시 건강 진단은 모든 근로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난 사람한테 이거 카드뮴 다루는 우리 직장에서는 이 사람 지금 뼈도 아프고 이런 거 좀 이상한데? 이탈병 같은데? 이러면 수시 건강진단을 누가 시킨다? 사업주가 시킬 거예요. 사장이 시킬 거라고요. 그게 수시 건강진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임시 건강진단은 말 그대로인데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했어. 그럼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가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나선다?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관세장은 한마디로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검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집단적으로 생겼을 때 한번 일회성으로 임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라서 임시건강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 헷갈리시면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일반 건강진단하고 특수 건강진단을 구별하는 걸 더 많이 물어봐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 하자? 특수 건강진단. 이거는 어떤 곳이다? 유해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다. 이거 기억하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근로자가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채용 검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채용 검진 받는다고 말하면 채용 시 건강진단은 왜 받습니까? 건강진단 받아서 이 사람한테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려고 그 사람 신체 정신적 특성에 맞는 자리에 배치해 주려고 채용 검진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누가 그 사람 그러면 약해. 약하면 아이고 몸이 약하네 힘 안 든 곳에 배치시켜주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칙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눈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업병입니다. 그러면 직업병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는 일반 직장이라고 말하면 직업병이 아니에요. 일반 직장이 아니라 특정 직업에 종사할 거야. 그럼 이때 특정 직업은 유해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한테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직업병인가? 내가 유방에 혹이 있는 게 발견됐어. 유방 종양. 그건 직업병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수한 질병이 생겨야지만 직업병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했죠. 어떤 검진을 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다. 특수 검진을 했을 때만 나타난다. 특수 건강 진단을 해야지만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그럼 직업병으로 나오면 여러분 산재 인정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때 다음 거 먼저 합니다. 근로자가 진폐증이 생겼어요. 그럼 진폐증이라는 건 여러분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먼지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이 먼지가 좀 많은 곳에서 일을 했어. 진폐증이 생겼어. 그럼 이거를 내가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거든. 이거를 직업병이라고 보상 판정을 내리는 곳에서 판정을 받아야지만 직업병으로 산재로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럼 이때 보상 판정을 내리는 곳이 어디서 내린다? 알아두셔야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나왔을 때 오래전에 나왔을 때 고용노동부 이런 거 답했다니까? 수험생들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판정받으면 산재로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법이 어떤 거다? 산재보험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거고 질문 산재보험은 어저께했는데 소득과 의료 중에서 어떤 거를 보장하는 거다? 소득과 의료를 전부 다 보장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는 지금부터 나오는 밑에는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직업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직업병 중에서 진짜 기억하셔야 될 직업병에 뭐가 있다? 이타이병이죠. 그래서 이 이타이병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건전지
담배는 좀 참고로 하더라도요. 건전지예요. 건전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다? 이타이병입니다. 이타이병. 그럼 이 이타이병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자, 여러분이 화면에서 자세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환자가 허리가 서 있는데 완전히 꼬부라졌죠? 맞나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밑에 속옷 바지만 입고 지금 상의 타이하고 서 있는 모습이죠. 완전히 뼈가 그냥 꺾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 이타이병의 증상 중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타이는 아파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 통통통. 그다음에 고 상관 있어. 골골골 이런 거하고 상관 있어. 통통통 골골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타이타예요. 요통, 근육통, 그다음에 뼈도 아프대. 골통, 요통, 근육통, 골통. 그럼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보행장애. 그러면서 골이 들어갈 거야. 골연화증, 그리고 또 골다공증. 골연화증, 골다공증, 통통통 이런 말이 들어가면 카드뮴 중독인 이타이병이다. 기본입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되셨죠? 그거 보시고. 자, 이번에는 상반기에 모든 보건 의료 시험이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 시험도 그렇고 되게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 시험도 합격률이 작년보다 좀 낮았던 것 같고 간호사 시험은 오늘 있었는데 그렇게 합격자 발표는 아직 안 났죠. 오늘 봤으니까. 근데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간에 보다가 나간 사람도 있었대요. 그냥 점심시간 이후에도 시험이 있는데 그냥 여자분들 몇 분 나가더래. 나가더래. 좀 기조가 3월달 시험이 조금은 더 긴장 똑같이 하시고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쨌든 합격하려면 카드뮴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타이병이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볼래요? 여기 두 번째 그림이 조금 희미하게 컬러가 아니라서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뭐 그림은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중추신경에 문제를 줘가지고요. 중추신경계가 침범을 당해서 온 사지가 뒤틀려 있어요. 막 뒤틀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뒤틀려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두 번째 있는 미나마타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나마타병은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어요? 인쇄공 맞죠? 수은이니까, 그죠? 수은이니까,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은은 농약. 죄송합니다. 제가 납하고 지금 순간적으로 헷가닥 해버렸어요. 수은은 농약 제조공. 농약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고, 수은을 많이 다루면 입에서 분해염 생기고요. 그리고 중추신경에 문제를 줘요. 이때 신경 증상이 중추신경에 문제를 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질병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미나마타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나마타병은 분해염, 신경 증상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다 포기하더라도 절대 포기 못하는 거 뭐다? 수은이라는 거.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수은 하면 미나마타병. 카드뮴 하면 이타이병. 그렇게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봐주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잠한병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다른 말로 감압병 또는 주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겼냐면요. 해녀들한테 많았다. 그래서 해녀병. 그리고 잠수부들한테 많았다. 잠수병이라고 해요. 그럼 해녀나 잠수부는 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 바다 밑으로는 기압이 높은 곳이야. 높은 곳이야. 그럼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위로 기압이 낮은 쪽 위로 올라와 버리면 질소라는 가스가 혈관 안에 들어가서 막혀요.
그럼 질소라는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혈관의 길을 막아서 어떻게 될까? 피가 제대로 안 통한다고. 그 질병이 잠한병, 감압병, 해녀병,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하려면 밑에서 바다 밑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안 올라올 순 없잖아. 올라오더라도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급속하게 올라오면 생기는 직업병이에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냐면 바다에 다리 놓는 일 하는 거, 교량 가설, 바다에 다리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널 공사, 밑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잠수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한병의 원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천천히 감압을 해야 된다. 천천히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방법입니다. 그럼 왜 생긴 거라고요? 빨리 기압이 높은 곳에서 휙 올라와 버려서 생긴 거니까 천천히 올라오면 괜찮다 하는 게 잠한병입니다. 중요합니다. 많이 물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고산병, 항공병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고산병이 뭐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높은 데를 올라가면 저 바다 밑에는 기압이 높았다면 위에는 기압이 낮은 곳이야. 그럼 고지대 낮은 곳에 기압이 낮은 곳에서 가면 환자가 아니라 사람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숨 쉬는 거 힘드니까 이런 데 등반하는 사람들 뭐 가지고? 산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때 갑자기 높은 데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올라가면요. 온 몸이요. 뼈마디가 쑤시면서 너무 아프고 중이염, 귀가 끊어질 듯이 아파. 우리 비행기 타면 올라갈 때 막 귀 아픈 것처럼 끊어질 듯이 아파. 그래서 고막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만큼 온몸이 아프고 그게 바로 무슨 질병이라고 한다? 고산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비행기 조종사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나 이런 사람들 높은 지대 계속 다니니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산악인들 등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진 중요합니다. 분진입니다. 그럼 분진은 먼지잖아요. 먼지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은 폐하고 관련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폐하고 관련 있는 거 뭐다? 진폐증, 그 다음에 규폐증, 그리고 성면폐증 세 가지예요. 그럼 이때 일반적인 먼지 때문에 생기는 건 뭐라고 할까? 진폐증. 그 다음에 규폐증은 여러분 좀 달라. 규폐증은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채석공. 채석공이 누구예요? 돌 깨는 일하는 사람, 우리 돌로 조각하고 할 때 있잖아요. 돌가루 날리잖아. 채석공, 그리고 도자기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돌가루를 마신다고. 그때 생기는 폐질환이 규폐증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성면폐는 뭘 유발한다? 폐암을 유발한다 하는 거예요. 결론, 분진 때문에 생기는 건 진폐, 규폐, 성면폐. 그 중에서 채석공, 도자기 이런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게 규폐증. 그 정도는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벤젠이라는 거 있죠. 벤젠. 이 벤젠 전리방사선까지는 그냥 스킵하죠, 여러분. 벤젠. 이 벤젠은 유기용제인데 얘가 벤젠 자체 화학약품이 오랫동안 접촉을 하면 어떤 근로자가 어떤 직업병이 생길 수 있다?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빈혈 중에서 재생불량성 빈혈 있잖아요. 그럼 재생불량성 빈혈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어떤 거? 골수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빈혈을 재생불량성 빈혈. 지금 성인간호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사이드로. 재생불량성 빈혈은 뭐다? 골수 기능 저하 때문에 생기는 건 재생불량성. 비타민 B12번 때문에 생기는 거는 합성 빈혈, 비타민 B12번 하면 무조건 합성 빈혈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심한 출혈,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렸어. 철결핍성 빈혈, 철결핍성 빈혈, 심한 출혈 이런 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혈구가 다 깨졌어. 혈파도 용혈성 빈혈 그런 건 맞춰야죠.
혈구팔의 용혈성 빈혈, 비타민 B 12번이 부족하다, 악성 빈혈, 그 다음에 골수 기능이 떨어졌다, 재생불량성 빈혈, 심한 출혈 하면 철결핍성 빈혈인 거예요. 아셨죠? 막 따라와요. 아셨죠? 막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벤젠 때문에 생기는 게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노시병이라는 게 있어요. 자, 레이노시병 이거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손이 손등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손가락 끝 쪽으로 이렇게 쪽으로 색깔이 시퍼렇게 또는 꼴겋게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레이노시병은 두 가지 원인을 같이 연상을 하세요. 제일 많이 물었던 거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돌 깨는 작업하는 사람, 여러분 길에 우리 보도에 도로에 막 이렇게 돌 깨려고 막 기계로 움직이면 막 돌이 드르륵 움직이잖아. 돌 깨는 소리가. 그때 그렇게 돌 깨는 일을 착암기라 그래. 착암기, 돌 깨는 일을 해요. 그거 하다 보면 드드드드드드드드 움직이가 진동이 오죠. 진동이 오죠. 하이피스트. 하이pitch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계속 손가락을 꼭꼭꼭꼭꼭 이렇게만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진동 때문에 일을 그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내가 한겨울에 지금 같은 날씨에 손가락 끝을 노출시키면서 계속 일을 했어. 손가락 끝만 노출을 시켜서 추위에 노출을 시켜서 그때 이렇게 뻘겋게 되고 순환이 안 돼서 시퍼렇게 보이고 이런 게 바로 레노시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으려면 첫 번째 우선은 진동 때문이면 그런 일을 좀 피하든가 아니면 좀 하다가 쉬고 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에 추위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뭐 해야 될까요? 장갑 껴야지. 그죠? 그럼 추위 때문에 생기는 건 뭐 방한 장갑 같은 거 끼면 되고 진동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장갑을 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장갑은 두께가 엄청 두툼하게 생겨서 내가 그 장갑을 끼면 아무리 드드드드드득 해도 진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동을 방지하는 장갑이다. 그래서 방진장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진장갑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장갑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레이노시병이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예를 든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문제가 될까? 계속 앉아서 10시간씩 일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목줄기 아프죠? 목이 아프죠? 경이라는 게 목이에요. 경추할 때 목이에요. 그 다음에 날개 축지, 견갑부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도요. 불편하네? 아파. 그 다음에 와는 팔 위에. 그죠? 그래서 목도 아프고 날개축지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거를 경견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VDP 증후군이라고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작업 형태가 컴퓨터라든지 일을 계속 사무직처럼 앉아서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 형태 때문에 생기는 게 VDP 증후군이다. 그 다음에 자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해요. 주로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가 찌그러졌어. 그럼 자동차가 찌그러지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만약 고친다면 되겠지. 그럼 그 펠트를 치니까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겠어요. 그런 일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황금 작업이라 그래. 황금 작업은 막 쇠붙이 막 깨서 납작하게 이렇게 펴는 거야. 그럼 이런 거 할 때 엄청 시끄럽잖아. 이런 소음에 노출이 되면 근로자가 뭐가 생길 수 있다? 직업성 난청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간호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디도 지금 얘기할 거다? 보건에서 지금 그 산업보건에서도 언급을 같이 합니다. 열경련, 열사병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응급에서 묻든 어디서 묻든 족보처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열경련과 열사병이 나왔는데 먼저 열경련하고 열사병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똑같이 뭐 때문이다? 열 때문에 생긴 거야. 열 때문에 생긴 아주 중한 증상을 드러내서 열중증이라고도 해. 열중증이에요. 그럼 그 열중증 안에 열경련은 땀이 너무 더운 곳에 있어서
땀이 그냥 막 쏟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심한 바람이요. 그래서 심한 바람 이렇게 말하면 땀이 많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도 났을까? 뭐도 빠져나갔을까? 땀도 나갔지만 내 몸에 있는 염분, 그러니까 수분이 나가면서 소금기도 빠져나갔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땀 많이 흘리면 눈 타고 오르면 입가로 들어갔을 때 자루만 게 소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심한 바람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를 소실했다? 염분을 소실했다. 이 말 들어갈 거예요. 염분을 소실했다. 심한 바람이다. 이 말 들어가면 열경련이에요. 그럼 이때 염분 소금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내가 약간 쩌릿쩌릿하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막 좀 손도 막 풀어야 되고 막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게 바로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어? 원인이 뭐야? 염분이 없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몸에 염분이 부족한 부분만큼을 넣어주면 증상이 완화되겠죠. 당연히 시원한 곳에 옮기는 건 당연한 거고, 더워서 생긴 거니까 시원한 곳에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and 이 사람에게서 부족한 거 주자. 뭐 줄까요? 소금물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말입니다. 의식이 있다면 소금물을 줘야죠. 근데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소금물 주면 안 돼. 그럼 어떡할까? 의식이 없으면 금식이잖아. 식염수를 IV 정맥 주사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경련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본감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 심하게 바람이래요.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렸대. 그럼 내 몸에서 나간 거는 제가 배설량이라고 했거든. 배설량. 그럼 이때 심한 바람은 엄청나게 많이 땀 흘린 거는 배설량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배설량에 들어가요. 땀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설사도 들어가요. 구토는 들어가요. 출혈은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꼭 외워두실 게 뭐를 외우라고 하냐면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것.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럼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거 하면 설사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런데 정상 대변은 배설량에 안 넣습니다. 배설량은 반드시 1회, 2회는 배설량이라고 안 해.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는 배설량이 아니고 배설량은 몇 cc 이렇게 적어야 돼. 몇 cc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정상대변 배설량에 안 들어가요. 그럼 정상대변은 어떻게 말할까? 한 번 보셨어요? 두 번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수를 물어볼 거예요. 정상대변 안 들어가요? 또 어떤 게 안 들어갈까? 그냥 바라냐. 자, 여러분이 조금 뛰어오다 보니까 어땠다? 여기 이마박에 약간 땀이 약간 맺혔어. 그 정도는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줄 바닥을 흘러내릴 정도의 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간 맺혀 있는 정도는 배설량이 안 들어가. 그럼 키워드에서 어떤 글씨가 빠졌어? 심한 자가 빠지면 안 들어가고 심한 자가 들어가면 배설량에 들어간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앉아서 숨을 쉬고 저도 숨을 쉬죠? 이때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입에서 수분이 나가고 있어. 근데 그 수분의 양을 카운트하진 않아. 그럼 이렇게 그냥 호흡은 배설량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호흡은 호흡인데 과호흡이라고 되어 있다면 배설량에 들어가요. 과호흡이라고 하면 과호흡은 여러분 우리 공황장애 왔을 때 막 그렇게 막 과호흡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들어가는데 그냥 호흡은 안 들어가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다? 자, 내가 가글을 좀 해볼까요? 가글. 그럼 이때 가글이라는 건 여러분 배설도 아니고 소변도 아니지 않아? 그럼 입안이라는 이 공간 안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글액도 안 들어가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배설량이 안 들어가는 네 가지를 꼭 알아두시라고요. 그럼 이거 알아두면 나머지 아리까리할 것도 없이 배설량에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배설량이 안 들어가는 거 정상대변, 바람,
호흡, 그리고 가글에 이런 거예요. 그냥 심한 바람 배설량에 들어가요. 과호흡 배설량에 들어가요. 되셨죠? 그거 한번 같이 언급을 했고, 그다음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자, 열경련은 무지 많이 났다면 두 번째 열사병이라는 거는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열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응급실에 왔을 때 위급한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열사병은. 그럼 이 열사병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주 더우면서 습한 곳에 있으면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야. 또는 여러분이 한여름에 휴가를 가서 아이가 졸려하니까 칭얼대니까 차에서 재워놓고 둘이서 낚시했어. 그리고 애 먹일 거라고 물고기 잡아서 왔는데 차에 열어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 있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고온 다습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땀이 나면 바깥으로 땀이 나가버리면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 땀이 나가니까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는데 열사병은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 그럼 땀이 하나도 안 나고 만져보면 말라 있어. 그런데 말라 있는데 땀은 안 나지만 안에 내부의 열은 그냥 용광로처럼 지금 치솟고 있으니까 만지면 어떨까? 엄청나게 뜨겁겠죠. 근데 땀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게 바로 열사병이야. 그럼 너무너무 땀이 안 나서 고온에 시달리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아유 모르겠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가 망가져 버렸어. 고장. 그게 바로 열사병이에요. 그럼 열사병은 체온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거.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 체온 조절 중추의 장애 이 말 들어가면 열사병 하셔. 아까 심한 바람, 염분 소실, 열경련이라고 한다면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의 장애, 땀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열사병 환자를 발견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이야? 열 때문이지. 그럼 우선은 시원한 곳, 시원하게 만들어져야 체온을 떨어뜨려야 이 사람 산다고. 그럼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다 하세요. 그럼 어떤 게 예를 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들어갈까요? 얼음물 마사지. 그냥 얼음물에다 집어넣으세요. 그 정도로 열을 빨리 식혀야 되니까 얼음물 마사지.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장도 좀 식힐게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관장을 할 건데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관장할 거야. 그래서 안에 직장 내부의 전기 안에 열까지 좀 식히려고. 이렇게 차갑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열사병, 소금물 이런 말하면 열경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운 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약간 더위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지쳐버렸어. 누가? 심장이 더위를 먹어서 지쳐버렸어. 그래서 심장이 지쳐서 허탈하다야. 기운이 없다야. 그게 바로 뭐다? 열허탈이에요. 그래서 열허탈도 더워서 생기는 건데 심장이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심장이 지쳐버렸으니까 심장에다 뭐를 줘야 돼? 바카스 같은 거 넣어줘야 되겠죠. 심장을 파워 있게 뛰게 하는 거. 그 약을 뭐라고 해요? 강심제예요. 그래서 강심제 이 말 들어가면 열허이에요. 열허. 소금물, 생리식염수 이런 말 하면 열경련, 얼음물 하면 열사병 그렇게 구별할 거.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죠. 납중독입니다. 그럼 이때 납중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축전지나 인쇄공이에요. 축전지 배터리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나 인쇄하는 출판사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납중독이 생긴다. 그럼 납중독은 제가 왜 별표냐면요. 빈혈이 엄청나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납하면 무조건 빈혈 떠오르는 거예요. 카드뮴, 이타이타이, 수은, 미나마타, 납, 빈혈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나, 빈혈, 납 이 정도로 똑같이 매칭을 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빈혈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 보기에서 만약에 소변에서 포르피린이 검출되더라 다 외우지도 않아도 돼. 그러니까 소변에서 뭐가 나오더라 이런 말 나오면 납중독 하세요.
납중독하세요. 혈액에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치은에 착색이 돼요. 치은이 어디야? 잇몸. 그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잇몸 쪽에 약간 틱틱한 색깔 같은 게 착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하면 빈혈 하셔야 됩니다. 빈혈. 그래서 실제로 어느 대만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오랜 기간을 그 텀블러에 뜨거운 거 담고 오랫동안 썼대. 그럼 오랫동안 써서 이 사람이 빈혈로 죽었는데 그 죽은 사인을 훑고 들어가 보니까 그 텀블러를 너무 안 바꿔가지고요.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량의 납에 노출이 남성이 됐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납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빈혈 그리고 또 치은 잇몸에 티가 난 것처럼 착색이 생기고 소변에서 뭐가 나오더라 이런 말하면 납중독입니다. 기억을 하십니다. 인쇄공, 축전지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한테 생긴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여러분 어떤 점이 좋다? 혈액순환. 적외선 하면 혈액순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너무 과하면 백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사병의 원인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째면 피부에 화상도 입어요. 그거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의 작용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비타민 D를 만든다, 자외선. 자외선은 뭐가? 살균 작용이란 것도 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